자, 이제 미적분 교과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엔 중단원 마무리하기라고 되어 있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 중단원 마무리하기 26페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념 강의는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개념을 듣고 다시 문제를 갖다가 풀기 전에 항상 개념을 듣는 거야.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잘 읽게 되는 거니까, 그지? 1번,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사실은 그 일반항에다 리미트 취해서 직관적으로 구하는 걸 다른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이유는 말이야. 변화 양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함수로 보고서 점을 찍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을 찍으면서 이게 이렇게 변하겠다라는 걸 느껴보라는 게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 가지는 의미라고. 자,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은 여러분 항상 공차가 뭔가가 더해져 가는 꼴이기 때문에 얘는 점을 찍으면 찍을수록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얘는 발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점을 갖다가 찍어 나가보면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점점점 작아져서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값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홀수 번째는 2가 되고 짝수 번째는 0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는 진동 발산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갈아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갈아 나오면서도 얘는 점점점 그 값이 절대값이 작아져서 0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진동 발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모이면 수렴이야. 모이지 않으면 진동 발산이고. 그래서 요 위에 거는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산이었고, 요 밑에 4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게 점점점 0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수렴이고 그 값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는 다음 극한값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일단 극한값의 계산의 출발은 n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고 꼬라지를 파악하는 거.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우리 알아야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차수가 낮은 놈들은 다 제껴버린다. 그리고 소수령 풀 때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차수가 같은 상태에서 분모 분자 차수 같은 상태만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할 수 있다. 기억하고 있지? 자, 그래서 얘는 2차보다 낮은 거 다 제껴버리고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라서 우리 예측한 대로 2차분의 2차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극한값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뭐 한다고? 유리화 한다라고 배웠어요. 서술형에서는 유리화 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유리화 왜 하는 거지? 유리화 왜 하는 거야? 유리화를 하고 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뀐다 했어.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면 1번처럼 다시 풀어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유리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뭐라 했냐면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되면 빠르게 처리하라고 했어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자, 요만큼을 잘 보시면 n-2의 완전 제곱이고 뒤에 상수는 더하기 4 해줘야, 왜? 여기는 지금 상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상수를 빼줘야 되네요. 이렇게 빼주면 요 밑줄 친 놈이 되는데, 사실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괄호가 우주만큼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4는 우주로 따지면 티끌이라고, 티끌. 먼지라고, 먼지. 이해가지? 극한에서는 이거를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상수는 어차피 필요 없을 놈이니까 객관식 풀 때는 아예 쓰지도 말고 여기 n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보면 이거 전체 완전 제곱은 루트 없어지죠. 거기서 n을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 1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밑에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지? 자, 밑에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를 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n을 갖다가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 곱해. 자, 분모는 요놈 제곱에서, 왜 합차 공식이니까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을 빼면 3n이 될 것이고, 루트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이랬더니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고, 루트 밖에서 분모가 분모 1차가 최고차항이니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1차가 2차가 최고차항 되지. 결론 루트 밖에서는
1차보다 낮은 놈을 없애고 루트 안에서는 2차보다 낮은 놈을 없애면 되네, 그지? 자, 그러면 요거 2차보다 낮으니까 없애버려. 나오면서 n 합쳐서 2n 밑에 3n 3분의 2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어. 이걸 사실은 서술형에서는 분모 부자를 n으로 나눠 가지고 이걸 유도해내야 되는 거지, 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서술형을 할 수 있다라고 치고 연습해야 돼. 서술형 대비해서 빠르게 이제 객관식으로 갈 때는 루트 밖에서 1차가 최고차이면 루트 안에서는 2차가 최고차. 그러니까 루트 밖에서는 1차보다 낮은 게 없으니까 다 살려놓고 루트 안에서만 2차보다 낮은 걸 제껴버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자, 그 다음에 극한이 나오면서 부등식이 나왔다. 100% 선생님이 무슨 문제라 했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어요.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은 뭡니까? 구하고자 하는 동그라미 친 놈이 부등식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식을 변형해 나가는 거다라고 했고, 지금은 이미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리미트 취해보면 요놈 극한값이 2로 가고요, 2, 요놈도 극한값이 2로 가니까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바로 그냥 해결했어요.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4번 가봅니다. 기초적인 문제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다음 수일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는데 지수함수인데 5의 n제곱.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지수함수를 한번 상상을 해봐. 5의 x제곱이 증가함수니까 1 넣었을 때 5, 2 넣었을 때 25 이렇게 점점점 값이 커져가게 될 거니까 얘는 발산이다. 발산. 5분의 3이란 건 0에서 1 사이 값이잖아요. 감소함수. 이렇게 감소함수니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점점점 값이 작아져서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다가가게 될 거다. 수렴이고 그 극한값은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의 n제곱은 저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1 넣었을 때 마사, 2 넣었을 때 16, 3 넣었을 때는 뭐 마이너스 64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되 점점점 그 폭이 또 넓어지는 퍼져나가는 발산꼴이죠. 자, 이것도 4번도 주의해야 될 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번갈아 나오는 거는 맞는데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진동 발산이 아니라 했어요.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찍어보면 점점점 그 값이 0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 이해하지? 자, 그래서 얘는 수렴. 자, 진동 발산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둘 다 왔다 갔다 하지만 3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발산이었고 4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0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수렴이었단 말이야.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거는 1번, 3번 발산이고요. 이거는 수렴이고 둘 다 0으로 수렴하는 지수함수 형태의 꼴이었지. 자, 그 다음 5번을 한번 가봅니다. 자, 이에 값을 갖다가 구하시오라는 말인데, 자,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2 플러스 쭉 가서 n 이렇게 되고, 요거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쭉 가서 2n까지 자, 요거를 갖다가 일단 정리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예측은 바로 가능해야 된다. 밑에가 2차씩 나올 거냐? 왜 등차수의 합이니까, 그지? 이 위에도 뭔가 2차씩 나올 것 같아. 등차수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최고차수의 개수비를 구하라는 2차분의 2차 꼴이네, 그지? 정리 한번 해보자. 이 밑에는 그냥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이건 공식 안 써도 외우고 있어야지, 그지? 2분의 n 플러스 1. 자, 요 위에 거는 공식 한번 써볼게. 뭐? 등차수의 합. 첫째, 마지막 항의 개수는 당연히 n 플러스 1에서 2n까지니까 n개죠, n개. 나누기 2. 자, 요게 이제 등차수의 합 공식 쓴 거니까 정리해보면 2분의 자, 3n 플러스 1 곱하기 n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요거를 여기다 써보면 2분의 3n 플러스 1 곱하기 n이니까 자, 2차분의 2차니까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보면 된다라고 했고, 답은 자, 분모는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1이고요 2차 개수, 분자는 2분의 3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권인데 만약 분모가 1차인데 분자가 2차가 된다면
분자가 차수가 더 높다면 n이 커질수록 분자가 더 커져가면 발산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2라는 값으로 수렴 하나 돼 있어요. 이 값이 2로 수렴 하나 돼 있기 때문에 1차분의 2차 이렇게 살아남아 있으면 2차가 살아남아 있으면 발산했어. 이게 얘 없어져야 돼요. 따라서 A가 빵이라는 거 바로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1차분의 1차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B라는 최고차항 계수 B가 요 2라는 극한값의 정체라고. 따라서 B는 4.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자, 이게 7번 문제를 보면요. 자, 요거는 이제 주로 서술형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객관식 나왔을 때하고 서술형 나왔을 때 풀이가 좀 달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 자, 1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an-1분의 3an 플러스 1 이 값이 2일 때,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뭐 수렴하니까 물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했어. 어떻게? 요거를 알파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지금 어딜 봐도 수렴한다는 말은 없지만 객관식이면 수렴하니까 물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알파로 가면 이게 지금 수렴 곱하기 상수, 수렴 더하기 수렴, 수렴 곱하기 상수, 수렴 빼기 수렴, 그러면 요 위에 것도 수렴하고 밑에 것도 수렴하잖아요. 수렴 나누기 수렴이겠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따라서 리미트를 따로따로 다 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3 리미트 2는 알파 더하기 리미트 1은 그냥 1이고요. 자, 요것도 리미트 an이 알파니까 2 알파 빼기 1, 요 값이 2다 이렇게 놓고요. 자, 3알파 플러스 1은 4알파 마이너스 2가 돼서 알파는 3이니까 이 값은 3이다. 객관식은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했어. 그래서 극한값은 3입니다. 3인데 이렇게 풀어도 무조건 맞아. 자, 근데 서술형은 이렇게 풀면 감점이 바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딜 봐도 지금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극한의 성질은 별거 없습니다. 수렴하는 것들을 재료로 해서 그 수렴하는 것들끼리 사칙연산으로, 사칙연산 알죠? 상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단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자, 요랬을 때 수렴하는 것들을 재료로 해서 그것들끼리의 사칙연산만으로 구하고자 하는 예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럼 수렴하는 재료는 누구냐? 이거 전체가. 이놈 전체를 갖다가 수렴 재료로 삼아서 저 전체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전체를 복잡하니까 bn으로 둬보면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겠죠. 선생님, 저거 bn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사칙연산을 해요? 이럴 때는 얘 하나밖에 없을 때는 말이야, 여기 구하라는 요 an 요 자리에 an이 아니라 bn이 등장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수렴 bn,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 an을 bn으로 바꿔치기 하는 소리니까 an과 bn의 관계식 하나가 있으면 되잖아. 그 관계식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네모가 bn이라 이 관계식이요. 자, 그래서 2배 an-1분의 3배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bn이다. 이 관계식을 정리해서 an을 bn으로 바꿔치기 하자. 자, 3an 플러스 1, 이거는 bn 곱하기 2an-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살려둘까, 그냥? 그대로 살려, 좀 이렇게 전개해놓고 정리해보자. 자, 이렇게 될 거고, 빼기, bn, 은, 요거를 5변에다 쓸게. 자,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요 3an을 왼쪽으로 다 이항시켜. 그리고 an을 묶어내면요, 2bn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마3이 되니까요,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변은 이제 여기에 넘어갈 거니까 bn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렇게. 따라서 an은 2bn-3분의 b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리미트, 양변에 리미트 취하면 이제 구해질 거고, 그랬더니만 이제 우변에 있는 이런 오라지를 잘 봐.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 이제 내가 수렴하는 bn 전체가 2로 간다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으로 표현이 됐죠. 그럼 이제 리미트 따로따로 걸어서, 자, 갑니다. bn은 2로 간다 했으니까 2 더하기 1, 3이 되고요. 이거는 2 집어넣으면 4에서 3 빼면 1. 요래서 극한값이 얘가 3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게 서술형 풀이에요. 되겠니? 요거는 서술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서술형 풀이를 강조해서 풀어줬어.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번도 객관식 풀이는 이렇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2번은 진짜로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자,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4n-3 곱하기 an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 잘 들어요.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 곱해서 리미트 취한 게 2가 되는 요 an 자리는 수도 없이 많은 수열이 들어가서 이 2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즉 이걸 말하면 an은 한두 개가 아니야. 무수히 많아.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an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라는 말은 이걸 만족하는 어떠한 an을 이 자리에 집어넣든지 간에 이 값이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물었을 거란 말이지. 안 그러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객관식 풀 때는 그냥 이거 두 개 곱해서 2 되는 an을 아무거나 네가 하나 설정을 하면 그 설정된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무조건 답이야. 그냥 가장 간단한 게 뭐니? 요거를 그냥 2라고 등식으로 보면 an 자리에 n분의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전체가 2가 돼버리잖아? 2에다가 리미트 취하면 2 맞잖아, 그지? 이걸 여기다 딱 대입해보면 무조건 답이에요. 그럼 n분의 2를 여기다 넣었다 하면 n분의 얼마? 2를 넣으면 8n-6이 될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은 8이다. 무조건 맞습니다. 답이 8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서술형 말고 객관식 나오면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빨리 풀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서술형에서 이 따위를 풀면 빵점 맞고요. 자, 1번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해야 될 게 이거밖에 없어. 이놈 전체가 2가 된다. 이것만 이용해서 얘를 찾아내야 되니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니? 이거 딸랑 하나 주어져 있으면 어떡하라고? 오른쪽에는 이거의 극한값 구할 때 이 네모가 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했거든. 따라서 일단 요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얘를 사용해서 얘를 만들어내니까 쟤부터 그냥 깔아 놓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사칙 연산을 해야 이게 만들어질지를 생각해 보면 돼. 자, 잘 보니까 이래요. 일단 an은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요. 앞에 있는 요 n이 여기서는 없어졌어. 그러면 자, 이거 바로 헷갈리니까 요 n을 없애기 위해서 분모에 n 깔아주고요. 그럼 약분해서 없어졌다 치면 요거는 생겨야 되죠, 오히려. 그러면 4n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지? 되겠니?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니까 요렇게 딱 두 개 곱하면 얘가 돼버리니까, 그지? 이제 잘 보니까 요 밑줄 친 요놈 지금 여기서 수렴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친 것도 1차분의 1차니까 수렴하죠. 그러면 이제 리미트 따로따로 걸 수 있고. 자, 요 앞에 리미트 값은 2고요. 그럼 요거는 4가 돼서 이 값은 전체적으로 극한이 8이다. 요렇게 풀어내는 게 이제 서술형 풀인 거야. 객관식일 때하고 서술형일 때하고 다르게 접근하라라고 강조한다. 모든 객관식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안 맞아. 왜? 네가 지금 이런 문제를 서술형 풀 기회가 이번 시험 말고 또 있겠니? 없잖아. 일생에 단 한 번인 서술형 때문에 모든 앞으로의 중요한 시험에서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푼다라는 거는 시간 낭비야. 서술형 딱 어떻게 푸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건 맞는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지 말란 말이야. 이제 요 정도 좀 있어야 돼. 객관식을 빨리빨리 해결하려면.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저게 성립할 때, 자, 샌드위치 정리가 나왔네요. 그럼 항상 핵심이 지금 구하라는 게 리미트 an이니까 요 동그라미 친 거 자리에 요 an만 딱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 했으니까. 자, 지금 보니까 3n 플러스 2분의 1 n 플러스 1분의 an 여기는 3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는 요 중간에 여기가 an만 나타나려면 양변에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근데 n 플러스 1인데 이게 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갈 것이기도 하고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은 양수가 확실하니 양변에 n 플러스 1을 곱할 때 부등호 유지됩니다. 뭔가 곱할 때는 항상 부등호 방향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는 곱하면 3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거는 an 3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딱 취해주면 요 값이 3분의 1로 가고 얘도 3분의 1로 가니 중간에 껴있는 놈은 3분의 1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차분하게 서술형 풀이 과정을 써주면 된다고.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제 교과서에서, 요게 지금 서술형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준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했으면 있잖아.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내일이 만약에 시험인데 서술형 문제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서술형이라고 적혀 있는 문제들은 이게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푸는지 이해한 다음에 서술에 가는 과정은요, 뒤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답안지 좀 참조하세요. 알겠지? 그대로 썼는데 뭐, 감점시킬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교과서에 나온 대로 쓰면 선생님들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서술형이라는 거는 논리적인 모순만 없으면 조목조목 다 읽어보고 맞으면 점수를 줘야 되는데, 가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고리 타분하고 고지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지가 가르친 대로 안 쓰면 감점을. 그게 말이 돼? 지가 가르친 게 유일한 답이란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교과서 뒤에 있는 대로 쓴 거는 반박할 수 없어. 지가 교과서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지? 되겠지? 자, 그 다음 9번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라고 했는데, 등비수열의 극한 수렴 조건 한번 여기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첫째 곱하기 등비의 n-1제곱, 요거를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르는데, 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요 n-1 밑에 여기는 요 자리, 요 자리가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 범위를 나눠야 된다 했고요. 그 범위 나눈 거에 따라서 극한값을 구해보니 수렴 조건이란 첫째 항이 빵이거나, 요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빼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등비가 -1에서부터 1 사이인데, 자, 질문. 수열의 극한이지,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 극한에서 요 1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1 들어갑니다. 시그마, 급수에서는 1이 빠지고, 그지? 등비급수. 그래서 두 개가 헷갈리는 사람은 선생님이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라 했다고. 극한이 들어간다를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급수가 빠진다를 기억하면 나머지는 반대가 돼야 될 테니까, 그지?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 극한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 2분의 3x 플러스 1의 n제곱, 요놈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요거고요. 요게 0이거나 2 집어넣으면, 자, 이게 지금 2분의 3x 플러스 1이 첫째 항이고 2분의 3x 플러스 1의 제곱이 둘째 항이니까 첫째 항이 0이거나, 혹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등비가 괄호가 분비되는 거 맞죠? 등비가 -1에서부터 1 사이인데, 자, 이와 같이 첫째 항과 등비 모양이 똑같은 이런 문제에 한해서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 5하는 합집합이니까 요 0이란 게 빼기 1과 1 사이가 맞니? 따라서 요거랑 합집합해보면 요 앞에 있는 놈이 요 뒤쪽에 파묻혀버려.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 게 아니고 합집합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따지면 그냥 답이 나와. 근데 주의하라 그랬지.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과정을 모른 채로 자기는 그냥 이걸 아예 그냥 안 따지고 요것만 따져도 그럼 우연하게 답이 맞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우연이었어. 너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정신 차려. 이거 빨리 먹으면 안 돼. 초항과 공비 모양이 같을 때만 이 뒤에 게 그냥 풀면 답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양변에 2 곱해보면 -2, 1 빼보면 x는 -1에서 3분의 1 사이. 자, 이렇게 해서 9-1번의 범위를 우리가 구했고, 자, 9-2번도 한번 가보면 칠판이 좀 작아서 지우고 갈게. 자, 이것도 첫째 항이 로그의 x 빼기 1, 이게 첫째 항이고, 둘째 항이 로그의 x 빼기 1의 제곱, 뭐 이렇게 가는데, 얘도 이제 첫째 항 이게 0이거나, 혹은 공비가 -1에서부터 1 사이다. 근데 요 놈하고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 여전히 여기 다 파묻힐 테지, 그지? 만약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 너 진짜 이 습관 안 들이면 대학교 진짜 못 갈 수 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항상 이거부터 있잖아. 뭐 여기는 이놈부터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번쩍번쩍 돌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로그가 들어가 있는 놈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거부터 돌려놓고 갔어야 된다고. 이거 안 돌리면 나중에 그냥 끝장날 수 있어요. 로그는 항상 무슨 문제를 풀든 진수 조건부터 먼저 따져놓고 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자, 이제 가봅니다. 이 수렴 조건도 봤으니까 지우고.
이거하고 이거 모양이 같으니까 이제 이것만 풀면 되니까. 자, 가봅니다. 로그의 x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양변에 1을 더해보면, 이거는 더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헷갈리니까 밑이 10인 로그 12 생략 때 10 쓸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 상태에서 이 부등식이 원래는 요것도 뭐 로그 10의 1, 요것도 10의 100 이렇게 해가지고 증가 함수니까 위에 거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 이거. 요거는 로그에 10을 미출하는 1 아니야, 그지? 이거는 로그에 10을 미출하는 x. 요거는 로그에 10을 미출하는 10의 제곱이니까. 그래야지 얘가 2 되니까, 그지? 100 이렇게 쓸게. 요랬을 때 여기 밑이 10, 10이면 증가 함수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친 거랑 동그라미 친 거, 동그라미 친 거끼리의 부등호 방향도 얘랑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렇게 되고. 자, 이거하고 이제 여기는 이놈하고 교집합을 마지막으로 해서 답을 써야 되는 거지. 저거하고 이거하고 교집합을 해보자. 이거니까 이게 답인데. 자, 선생님이 요 과정에서 이렇게 오는 게 이건 서술형. 객관식일 때는 바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요거를 등식이라고 생각해봐. 등식. 그러면 x는 10의 0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것도 등식이라고 생각해. 등식. 그럼 x는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요 밑이 10이면 1보다 크잖아. 이 부등호 그대로 가지면 된다. 등식이라고 생각하고 양쪽 경계를 구한 다음 부등호는 요 밑을 보고서 그대로 가면 되는 게 이제 증가함수일 때가 그대로 가면 되고, 요게 0에서 1 사이면 반대로 가면 되고 그런 거지. 자, x는 10의 0제곱해서 여기 쓰고, x는 10의 2제곱해서 여기 쓴 다음에 여기가 1보다 크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주면 된다. 객관식 풀 때는 따라왔지? 그리고 항상 요거 검정다. 진수 조건부터 먼저 따져 놓는다. 저거 번쩍번쩍 안 돌렸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거 하고 이거하고의 교집합을 항상 답으로 써야 된다는 거. 저런 기본적인 걸 안 해서 틀린다는 게 얼마나 아깝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다음 10번. 자, R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요. 근데 조사하시고 그랬는데 요거는 그냥 밑에 있는 이 보기 1, 2, 3에 관여하지 말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보자마자 범위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n 플러스 1 밑에 여기 밑이 문자 r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그 옆에 있는 숫자로 이게 1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조심해야지. 이게 2든 3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냥 상수면 옆에 1의 n제곱, 얘가 그냥 r이란 상수니까 옆에 1의 n제곱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요 n제곱, 거듭제곱 밑에 있는 동그라미 친 거에 절대값을 비교해야 돼. 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모의 최고창이 되는 거니까, 그지? 원래 지수는 차수라는 말이 없잖아. 이해가지? 지수는 차수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런 전법을 쓸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수에서는 저 밑에 절대값이 큰 놈이 그 최고창에 해당되는 놈이라고. 왜? 결국 n이 커졌을 때 분모를 주도하게 되는 놈이 절대값이 큰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 자, 그래서 요 r이랑 요 놈의 절대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 요렇게 이제 딱 나눠서 범위를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범위 따라서 이 값이 이놈의 극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놈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요쪽이 최고창이고 요쪽이 차수가 더 낮은 놈 취급당해야 되니까, 그지? 얘가 살아남고 얘가 죽을 놈이야. 어차피 요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얘가 없어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쓱 날아가면 이거분의 이걸 딱 하게 되면 r분의 1이 될 거고, 요번엔 요때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둘 중에 누가 얘가 날아가는 거죠. 왜? 1보다 더 작으니까 2분의 1 같은 거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날아가니까 1분의 r에서 요 r로 가고, r로. r이 1일 때는요, 여기 1 넣어봤자 무한대로 하면 1이잖아.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분의, 요것도 r이 1이면 1 더하기 1, 2분의 2니까 이거는 뭐 1 이렇게 되고, r이 빼기 1일 때는요, 요 n 플러스 1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진동 발산합니다. 진동 발산. 뭘 구하랬니?
1번에서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그럼 요게 답이고요. 2번에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게 요게 답이고요. 3번 R이 1일 때는 요게 답이네요. 결국은 1, 2, 3번이 이거 나눠서 해보라는 이야기였네. 됐어.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봅니다. 11번.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이 사인의 2분의 n파이. 자, 이랬을 때 두 수열 A의 2n-1과 A의 2n-A의 2n. 자, 요놈의 수렴과 발산을 각각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아니, 오케이. 자, 여러분. 자, 이런 거 이제 보면 홀수 번째하고 짝수 번째로 나눠서 생각을 하라 했는데 결국은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진동 발산이라는 거 있잖아. 진동 발산. 이런 거 배웠어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거 배웠어요. 이거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이거를 왜 진동 발산이라고 하고 극한값이 없다. 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조금 요거는 다른 말이다.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하고요. 극한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조금 다른 말이야. 알겠니? 요즘에 이제 그 구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다 빠져서 나간 느낌이기 때문에 별로 강조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이놈이 지금 발산하는데 발산하는데 왜 퍼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모이지 않으면 다 발산이야. 수렴하지 않는 전부가 발산이야. 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데 모이지가 않아. 그래서 발산이긴 하는데 그럼 얘는 극한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극한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의 판단 기준은요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알겠니?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막 했다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그럼 n제곱은 이 무한대잖아. 그럼 요런 경우 내가 물어볼게. 극한이 존재해야 해? 저거 존재하는 거예요. 왜?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이 무한대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하느냐 물으면 이거 아니요라고 하거든요. 왜? 무한대는 값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장난 비스무리한 뜬금포 날리는 막 뭐야 이런 것까지 기억해야 돼 라는 것 정도로 극한을 강조했었다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극한은 존재하는데 극한 값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노죠. 노. 극한 값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극한은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극한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산이죠. 발산. 선생님이 아까 그래서 발산한다, 수렴한다 하고 극한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거 다른 이야기야.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데 극한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쟤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고. 그 왜 그러냐면 예측할 수가 없어. 플러스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거 왜 그런 거지? 이 무한대가요.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변해가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저 무한대가 짝수일지 홀수일지 알 수가 없어. 숫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놈 전체가 플러스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알 수가 없다고. 자, 분명히 이야기했지? 그러면 얘가 바로 그런 고라지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될 거야. 봐봐. 지금 여기서 있는 이놈의 극한을 조사하는 거는 이건 홀수 번째 항들의 극한이고요. 요거는 짝수 번째 항들의 극한인데 자, 한번 예측해 보면 A1, A3, A5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귀납적 유출을 하라고요. A1은 여기다 1 넣으니까 사인 그려놓고 갈까요? 헷갈리니까요. 뭐 단위원을 그려도 되는데 자,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거 그려놓고 볼게요. 이렇게 갈 거니까 당연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는 1이겠죠. 3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는 마 1이고요. 5 집어넣으면 다시 1. 그 다음에 요거는 마 1. 요와 같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이 홀수 번째 항의 리미트를 취하면 n이 취하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갈긴 갈 건데 얘가 요 1, 4, 5, 7 이런 홀수들로 가긴 가는데 홀수들로 가긴 가는데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도 변해가니까. 따라서 이놈은 이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발산인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 이해갑니까? 근데 얘 짝수 번째를 보면 A2일 때부터 보세요. A2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파이 빵이죠. 그리고 2 집어넣으면 A4일 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2파니까 여기가 n이 짝수되면 결국 밑에 있는 2랑 약분이 돼서 정수파이가 돼서 무조건 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어차피 여기다 리미트 취해봤자 무조건 빵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여기는 요 리미트 an, 이놈을 an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면 an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 맞죠?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수렴이야 발산이에요. 선생님 발산의 정의는 뭐라 했어? 수렴하지 않는 적으로 했지. 이거 수렴하니? 수렴 안 했잖아. 왜? 홀수 번째하고 짝수 번째 결과가 다르면 네가 생각해봐. n이 무한대로 갔는데 이 무한대가 홀수일지 짝수일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그러니까 이 값이요. 여기는 이놈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 다르게 나오잖아. 다르게 나오니까 이놈에 대한 극한을 물었어도 이거는 발산이라고 대답해야 돼. 수렴하지 않아요. 됩니까? 지금 요 놈에 대한 질문은 이 문제 자체에서 요구한 건 아니야. 이 문제 자체에서는 요구하고 요거에 그냥 이 단순 결과를 보여라 이거였는데 이걸 통해서 네가 알아야 될 건 이거라고. 그럼 an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리미트 취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발산이야. 왜?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결과가 다르죠. 다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수렴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수렴 안 하면 다 발산이야. 되시겠어? 요런 걸 갖다가 좀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또 보겠습니다. 12번.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있네.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3 1. 자, 여기가 an이라고 되고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구하는 게 지금 요놈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는데 일단 느낌이 이렇죠. 부등식 나오고 극한 나오면 샌드위치 정리야. 맞습니까? 부등식 나오고 극한 나오면 샌드위치 정리인데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동그라미 친 이놈이 이 부등식의 정중앙에 오도록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시그마가 막 등장했으니까 당황하는 학생들 때 시그마가 등장하면 당황하지 말고 저거를 풀어 제껴보라 했다. 그래야지 내가 해야 될 짓이 드러나는 거야. 규칙이 발견되는 거라고. 지금 분자가 이간이니 이게 요 시그마 요거 풀어 제끼는 이거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친 이런 꼬라지가 자꾸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는 요 부등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대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것도 성립하고 2 집어넣은 것도 성립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n 집어넣은 것까지 뭔가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동그라미 친 걸 만들어내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봐. 이걸 다 더해내려야 될 거 아니야. 딱 더해내리면 잘 들어. 여기는 이놈을 잘 꼬라지를 쳐다봐. 분모가 지금 변해가지. 분모가 변해가는 놈의 덧셈이 촤 여기 해줘야 될 거고 계산돼줘야 될 거고 이놈도 분모가 변해가는 덧셈이 쫙 변해서 여기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생각해보자.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값의 시그마 더하기니까 시그마야. 분모가 변해가는 놈의 분수,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값의 시그마 쭉쭉 지우기가 떠올라야 돼. 쭉쭉 지우기. 맞죠? 쭉쭉 지우기. 쭉쭉 지우기는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유리화해야 쭉쭉 지우기가 된다는 게 그게 떠올라야 돼. 따라서 우리가 여기는 이 꼬라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쭉 해서 이걸 더해 내릴 텐데 좌변 여기는 분수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근데 분모가 막 변해갈 거란 말이야. 그걸 더해 내려서 시그마 기호를 생각해봐.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의 시그마 더하기는 쭉쭉 지우기밖에 없다라고 우리 공부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놈이 일단 유리화된 꼴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야 된다고. 그러면 요거부터 유리화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말해볼게.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요거를 자리 바꿔서 일부러 썼다. 요 자리 바꿔서 썼다고 생각해.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위에도 똑같이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를 곱해줬다 치면 이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보면 분모는 이쁘게 1이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지워볼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여기도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쓸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 빼면 분모가 1 되면 지우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집어넣어 보자고. 자 이제 요거는 봤으니까 지우고요. 자 1 집어넣으면 루트 1 집어넣으면 4 빼기 루트 3. 여기는 1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된 거고요. 2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면 루트 5 빼기 루트 3. 여기는 2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오케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거 쭉쭉 지우기로 유도를 해봅니다. 자 3 집어넣으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오늘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다 더해 내렸다 치면요 여기가 A1 쭉 가서 A2 AN까지 합은 좌변은 작은 것끼리 더한 게 작겠죠. 큰 것끼리 더한 게 클 거고 자 더해 내리면 이거 쭉쭉 다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이 남고요. 우변 이렇게 쭉쭉쭉 가서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n 플러스 1이 분모에 깔려야 되니까 양변을 루트 n 플러스 1로 나누자. 여기도 자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면요 등호가 생긴다 했고 여기도 리미트 등호 생기고 리미트. 그럼 자 요 극한값을 봐봐라. 자 루트분의 루트인데 보니까 루트 안에서 1차가 최고차고 루트 안에서도 1차가 최고차면 그지? 이해가지? 그럼 요거는 결국 요 안에서 요거하고 요거만 지우면 되니까 요거분의 요거에서 극한값이 1 되네요. 왜냐하면 이 뒤에 거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빵으로 가잖아요. 되니? 이거분의 루트 3은 빵으로 가. 밑에가 훨씬 무한대로 커져가고 요거는 항상 상수니까 그지? 그럼 요 놈분의 요 놈이 1이고 요것도 요 놈분의 요 놈이 1이니까 극한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정답이 1이네 그래서. 자 그래서 12번은 요와 같은 의미에서 극한값이 1이 된다는 거. 자 요런 거는 이제 좀 잘 봐놔야 되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는 이 시그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나열하라고 그래서 그 나열을 한 상태에서 보니까 결국 여기다 1, 2, 3, 4 집어넣어서 이 중간에 있는 이 꼬라지를 더해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분수 형태고 분모가 변해가는 덧셈이 필요할 텐데 분수 형태인데 분모가 변해가는 덧셈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쭉쭉 지우기밖에 없어서 루트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해야 된다 했어요. 이항분리꼴이라고 했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가 자, 이게 지금 그림이 뒷그림하기 잘 안 보이니까 다시 그리지. 이게 이제 y 꼴 4의 x제곱이라는 함수면 밑으로 쳐진 게 y 꼴 3의 x제곱이겠지. 여기 0,1일 거고. 자, 이런 상태에서 x 이퀄 n. 자, x 이퀄 n 여기 이랬을 때 교점 좌표 여기를 pn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qn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랬을 때, 요 값을 계산하시오 했는데, 자, 이거 뭐, 어렵지 않네요. 여기가 n 플러스 1일 때가 그러면, 여기가 p의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q의 n 플러스 1일 테니까.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n, qn이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요게 pn, qn이니까, 자, y좌표 길이의 차이네요. n을 여기다 집어넣은 y좌표 4의 n제곱 되고요. n을 여기다 집어넣은 y좌표, 요 놈의 y좌표 3의 n제곱 되는데 그 놈을 뺀 놈이 바로 여기서까지 길이 아닙니까? 이게 분모고요. 분자는요. 요거를 분자에 뭐라 했네. n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은 거. 뭐 이거 문제도 아니네, 그치? 빼기 3의 n 플러스 1은 요거는 n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은 y좌표. y좌표의 차이가 여기. 자, 요 값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자, 이제 요거는 뭐 바로 답이 나왔죠? 요게 있는 요놈이 절대값이 크니까 요거보다 절대값 작은 거 요거 날려버리고 요거분에 요거 하면 답은 4 정답이네. 자, 이거 소수형으로 대비 한번 해볼게요.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1이고 빼기 4분의 3의 n제곱 되고요. 요거는 4의 n제곱으로 나누고 4가 되고요. 빼기 자, 요거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3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요게 이제 4의 n제곱으로 나눈 결과고요. 이때 4분의 3의 n제곱이 리미트 만난 것이 0으로 가므로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4로 간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서술이요. 자 이렇게 해서 극한 중단은 마무리 한번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급수편 가겠습니다. 자, 뭐 별로 어려운 게 없다는 거 느끼죠? 교과서는 쉬우니까 쉬운 문제일수록 근데 방심하지 마십시오. 틀리면 교과서가 너무 틀리면 끝장납니다. 대학 못 가요. 자, 수고했습니다.